안녕하세요. 스튜디오가 좀 낯설지요? 이곳은 며칠 전 이사한 지네마을 라디오의 임시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제이조와 지네조아는 이렇게 새로운 공간에서 인사드리는 지네마을 라디오의 첫 방송이라는 사실. 저는 날씬한 DJ 조난영입니다. 네, 본방송은 우리 진해 지역의 역사, 그리고 우리 진해의 추억들,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담는 방송인데요. 1부에서는 진해의 이모저모를 이야기로 나누는 이슈 토크, 2부에서는 우리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2025년 6월에도 여전히 함께하는 지네마을 라디오 제이조와 지네조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이조와 1부에서는 우리 진해의 이슈 토크라는 제목으로 지역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진해마을 라디오 현 주소에 대한 이슈 토크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 토크, 빠밤. 혼자 하니까 좀 재미가 없네요. 진해에도 마을 라디오가 있다. 네, 여러분 마을 라디오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시는 분들이 지금 이 방송도 듣고 계시겠지만 진해에는 마을 라디오가 있습니다. 일명 진해마을 라디오, 진해 FM인데요. 먼저 진해마을 라디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진해마을 라디오는 지난 2021년 창원시 도세의 재생 사업으로 만들어졌고요. 마을 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통해 거의 1년여 시간 동안에 라디오 이론과 실습 방송 교육을 통해서 마을 라디오 주민 제작단 1기가 양성되었고요. 이들을 주축으로 진해마을 라디오를 드디어 개국하였답니다. 다음 해에는 2기 주민 제작단이 양성되며 명실상부한 지역 최초의 주민 참여형 마을 공동체 미디어 진해마을 라디오 일명 진해 FM이 만들어졌죠. 2021년 9월 개국 후에 지금까지 창원시 사용 승인을 받은 공간, 또 마을 라디오를 위해 구축된 진해역 내부의 스튜디오를 두고 교육 때부터 사용하던 방송 장비 보이시죠? 예, 장비를 잘 사용하고 있고 방송을 직접 제작하고 있고 20대에서 80대까지 주민 25명 정도 분들이 매월 우리 진해 지역의 역사, 진해에 얽힌 옛 추억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주제로 한 주에 2편에서 3편 정도 프로그램을 유튜브 채널 진해마을 라디오와 이제 팟빵에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5개의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이 우리 창원을 대표하는 기록이 되고 있지요. 와우. 여기서 잠깐 두 번째 이슈는 빠밤. 저 혼자 까부고 참. 그런데 말입니다. 창원시 도시재생의 사업 지원은 2022년 10월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지원도 없이 순수한 주민 참여에 의해서 진해 마을 라디오가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관에서 예산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이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돈이 이제 사라지잖아요. 지원금이 없어지니까 보통은 다들 떠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속해오고 있다? 이런 일은 사실 저도 다 듣도 보도 못했던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창원시도 고민일 것입니다. 사업은 종료되었고 예산은 없는데 주민들은 흩어지지 않고 올해로 5년째 매주 빠짐없이 방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어떤 지자체나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관심과 지원도 이제 점점 떨어져서 아예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월 회비 10,000원씩을 각출해서 식사도 하기도 하고 건전지를 사거나 우리끼리 어떻게 회비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건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버텨오고 있다는 거죠. 현재 방송도 마을 라디오 교육을 수료한 주민 제작단이 직접 제작, 기획, 편집, 진행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최근 문제가 있어 이제 더 이상 진해마을 라디오의 방송 제작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소식이 바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아니, 스스로는 안 흩어지니까 이젠 다들 문 닫고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경고인가요? 여기서 잠깐 세 번째 이슈 빠밤. 어허, 5년째 진해마을 라디오가 있기까지 수고하고 계신 분들, 아니 못 떠나서 아직 짐을 떠안고 매일 고민과 육체적 피로감에 아주 많이 지쳐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또 이곳 진해마을 스튜디오만 쫙 들어오면 어디서 생겨난 힘인지 알 수 없는 힘이 생겨나고, 또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고 방송을 여전히 하고 계시는 분들. 오늘 방송은 진해마을 라디오 4개의 편성팀 팀장님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수미 대표님, 선아 편성국장님, 그리고 전 사무국장님으로 많이 지쳐 계시는 미화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세 분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또 우리가 방송으로 만나니까 또 즐겁네요. 한참 기다렸어요. 네, 인사하려고. 네, 그동안 뭐 힘들게 안 사라지고 우리가 버티고 있는데 아니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우리 편성국장님을 맡고 있는 그 우리 선아 팀장님 말 좀 해주시죠. 네, 이렇게 방송에서 그렇게 직함이랑 같이 불리니까 또 낯서네요. 네네. 사실 저희가 원래 이미 기사를 접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주변 지인들한테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원래 아시다시피 진해역에 저희 스튜디오가 있었는데 네네. 있었죠. 그래서 이 진해역이 외부 리모델링이 들어간다는 소식은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이 외부 리모델링이 들어가면은 공사 소음이라든지 또 내부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동안 먼지 같은 것도 떨어지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어디로 이사 가야 될지, 이 장비들은 어떻게 또 이사를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 저희는 뭐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네. 지금 뭐 갑자기 통보를 받았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그 충무 현장 지원센터에 네네. 이사 어떻게 가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고 있다가 네네. 갑자기 2025년 5월 12일 월요일에 네네. 갑자기 5월 14일 수요일에 외벽 공사를 하니까 바로 이사하라는. 그리고 이틀 전에 갑자기 통보가 됐다는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 아파트도 네. 주택에 사는 주거자들도 이틀 주인이 와가지고 이틀 뒤에 방 빼세요. 이러면 이게 가능한 건가요? 보통 6개월 전에 통보를 하죠. 6개월 법으로 되어 있나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됐다는 사실인데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일단 저도 전에 듣는 입장이라서 그 센터 담당자도 뭐 자기도 갑자기 통보를 받았다. 근데 또 시청 주무관이 담당인데 시청 주무관은 또 그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담당자가 바뀌어서 연락처를 모른다. 그 연락을 받지 못하고 갑자기 통보만 받았고 네. 혹시 그동안 뭐 관리나 소홀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걸 몰랐던 건 아닌가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근데 충무지구 센터에서는 알고 있고 또 도시재생센터나 다른 쪽에서도 알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네. 뭐 일단은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그 충무지원센터에서도 이 진해역이랑 관련된 담당자가 없다고 해서 좀 전달이 안 됐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쓰고 있는 거를 시에서도 몰랐다는 사실인지, 뭐 갑작스러운 통보는 입주자들을 빈집이라 생각해야 공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동안 사무국장님으로 섬기셨는데 뭐 관리를 좀 소홀하거나 이런 거 아닌가요?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나요? 어쨌든 저희는 뭐 네네. 도시재생 종료 후에 이제 임시 사용 승낙을 받아서 성실하게 이제 진해역 관리도 하고 또 장비도 정말 내 새끼처럼 애지중지하면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원래 새끼도 3명이나 네. 있는 새끼처럼. 맞아요. 제 새끼 버려두고 장비를 챙겼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당황스러우셨겠네요. 그래서 모든 걸 주민들이 이제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거 명령.
그러면 현재 상황은 지금 여기 새로운 장소에서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임시 모델하우스를 뭐 어떻게 해준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임시 상황이 녹음할 공간이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 목소리도 엄청나게 울리고 있어서 방송이 어떻게 제작될지 사실 궁금한 상황인데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와 있는 이 공간은 TMO라고 네네. 이제 옛날에 그 군인들 그 여행 안내소 역할을 했던 맞아요. 곳이라고 해요. 기차표도 할인받고 네네. 하던 그런 공간이죠. 이제 여기가 최근에 이제 리모델링이 되어 있었고, 저희 이제 갑작스러운 이사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옮겨갈 장소도 없는 데다가 너무 당황스러운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창원시에 항의를 했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옮겨갈 이제 뭐 장소나 이 공사의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제 이곳이 저희 진해마을 라디오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진해역에서 계속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주민 참여로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실제로 이 공간을 진해역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안내 없이 공사가 시작된 거에 대한 사과. 이런 이제 행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좀 저희가 지적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관계기관과 대화가 좀 이루어졌나요? 어렵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문화유산가와 이제 도시재생과에서 와서 저희 이제 그 공사 진행 상황 네네. 그리고 이제 행정적인 잘못에 대한 사과 이런 것을 좀 들었고요. 그분들도 깜짝 놀라셨나요? 저희가 있는지 몰랐다가. 아마 모르셨던 건지 이게 알고 싶지 않아. 우리가 방송을 평소에 너무 조용히 했나 봐요. 어, 난영사 목소리가 큰데. 글쎄 말이에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라디오가 벌써 4년 횟수로는 5년째 그렇죠. 접어들었는데 시에서 시작한 사업이고 우리가 사라졌어야 되는데 남아 있어서 왜 이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문제들을 일으키셨는지 그래서 알쓰라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협의 자리를 어렵게 마련을 요청을 해서 네네. 갖게 되었고요. 네네. 이제 창원시에서 사과를 했고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했고 저희가 이제 요청한 것이 그러면 이제 공사 기간 동안 저희가 임시 스튜디오로 이 네네. 장비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방송을 할 수 있는 네네. 공간이 필요한데 이것을 요청을 했고 그곳이 이제 이 TMO 이 공간이 됐던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네네.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녹음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처럼 그렇죠. 임시로. 그래서, 예, 그럼 저희가 계속 이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저희가 협의된 거는 네네. 진해역 공사가 10월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네. 10월까지만 저희가 이곳 임시 스튜디오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럼 그 이후는 10월 이후에는 바로 또 진해역으로 입주해서 그 공간을 저희가 또 사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없이 아니 그런 약속도 안 받고 집을 비우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지금 아파트나 주택이라 생각해 보세요. 어디 임시 거처 그러면 이제 아파트 재건축을 한다면 네. 다시 들어갈 분양권을 받고 우리가 또 밖에서 대기하다 들어가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진해역이 네네. 지금 이제 위탁 문제가 진행이 될 거예요. 진해역 이 공간과 이제 진해 곳곳이 위탁이 되게 되는데 공간 운영이 진해역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불투명해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이제 10월까지 방송을 하는 이 사이에 네네. 진해역 위탁 문제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래서 네네. 저희가 이제 요청한 것이 마지막으로 요청한 또 하나가 네네. 그동안은 이제 저희가 진해역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스튜디오 관리와 장비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네네.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그 단체로서의 이제 책임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해역의 운영과 뭐 이런 것에 대한 협의나 또 정보 공유가 저희하고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아니 제 생각에 아무리 생각해도 존재를 몰랐다. 약간 유령 단체 같은 우리가 곰팡이처럼 느낌이 있었죠. 기생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거든요. 근데 예.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금 이 서부 지역에 이제 충무지구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완료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관이 많이 생겨졌어요. 건물이 지금. 근데 도시는 뭐 지금 소멸 지역, 인구 소멸 지역으로 청년도 떠나고 이제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노령화 인구가 많아지고 이제 초등학교도 점점 문을 닫고 그런 수준으로 지금 사실은 도시 재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성과가 우리 마을 미디어인 진해 마을 라디오로도 성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요즘은
공동체 뭐 활동 이런 것들을 뭐 관이 지원하고 시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모든 시스템이 바뀌고 있잖아요. 새로운 어떤 집단들을 만들고 지원하고 하는 것이 예산 없이 지속적으로 진짜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왜 라디오를 하는 사람들이 안 떠나신 겁니까? 보통 아니 사업이 종료가 되고 예산이 끝나면 그렇죠. 보통 대부분의 교육이나 뭐 아카이빙 했던 어떤 팀이나 지원 사업들은 다 떠나잖아요. 그 청년들도 떠나고 여기 진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시에서도 아마 이 마을 라디오가 골칫거리가 되고 있지 않을까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왜 안 떠나신 거예요? 2년 하고 사업이 종료돼서 시는 관심도 예산도 안 주는데 한번 물어나 보고 싶습니다. 지금 계속 헌신적으로 열정을 담아 방송을 왜 4, 5년까지 꾸려오고 계신 건지. 일단 뭐 저 개인은 이 진해마을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층 제가 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도 있고요. 정말 그 사실적으로 말하면 저는 지금처럼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그렇죠. 이 사람들이 안 떠나고 있으니까 저도 못 떠난 거예요. 누가 하나가 딱 떠나면 떠날 텐데. 그렇죠. 누가 하나를 먼저 나가면 이제 나도 따라 나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나가시더라고요. 참고로 그 미아 사무국장 팀장님 같은 경우는 여기가 타지로 이제 시집 오신 거는 군인 맞아요. 아내로. 그래서 그 외로 육아 출산 이후에 외로움을 또 마을 라디오를 하면서 울지 마. 그래서 사람이 좋아서 떠나지 맞아요, 못했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 선아 팀장님은 편성국장님은 뭐 말해 뭐 합니까? 역시 사람이 좋아서 남아 있는 아니 거죠. 여기도 웃긴 게 20대에 70대, 맞아요. 80대가 친구로 동료로 함께하는 이 마을 미디어가 참 고리타분하고 재미도 없었을 수 있는데 어떤 매력과 열정으로 남아 계셨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은 시작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쓱 들어왔다가 이 진해역을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혼자서 와서 스튜디오 정리도 하고 이분들이 청소도 하고 또 괜히 와서 서류 정리도 하고 쓰레기도 한번 치우고 그런 하여튼 숨은 일꾼들입니다. 그 여기서 우리 그 지금 현재는 억지로 대표를 맡고 계시는 우리 이수미 선생님은 처음 사업을 사실은 그 기획하시고 참여하셨던 직원이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야. 지금은 뭐 한다고 이렇게 남아가지고 고생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아니,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소문을 살짝 들었는데 그래서 더 이상 이제 3년, 4년을 버티다가 이제 5년 차 들어오면서 지역과 관과 뭐 오피니언 리더들의 관심이 사라지는 이 진해마을 라디오를 보고 조금 그 회의감을 느끼셔서 진해를 떠날 준비를 하신다. 오랜 서울 생활을 하시다가 진해가 좋아 다시 오셨다고 했는데 지금 소문에 떠나신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뭐 허위 정보입니다. 허위 정보. 그 사업체를 어디 딴 지역으로 해서 이제 마을 라디오 지원을 해주는 네, 어디라고 인근 지역 이런 다른 도시로 가서 귀하게 여겨주는 곳으로 가서 열정을 다시 한번 쏟아볼까 하신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왜 진해 마을 라디오를 안 그만두고 계셨나요? 그런 제안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네. 거절을 몇 군데 했습니다. 네네. 진해에 남은 건 사실이고요. 애초에 그 이 마을 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했던 거는 이제 제가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이제 진해 지역에 내려와서 이 활동을 할 마을 라디오를 하나 만들고 싶어서 이제 기획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던 네네. 거고요. 마을 공동체 미디어는 이제 우리 모두 잘 알지만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제작도 하고 운영도 하는 그리고 소유하는 미디어를 마을 공동체 미디어라고 하죠. 네. 근데 우리 이제 진해 지역 특히 원도심 쪽은 도시 재생이 진행되는 곳이고 또 인구 소멸이 걱정이 되는 곳이고 또 노인 인구가 많은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마을 라디오를 통한 주민 간의 소통, 공동체의 활성화 그리고 지역 문화의 창달 이런 데 굉장히 이 마을 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이제 마을 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기획을 시작했고. 했던 거였고요.
2년간의 사업 지원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네네. 네, 그래서 1기, 2기까지 교육을 받고 이 사업이 종료가 되었고 네네. 이후에는 이제 저도 제작단의 일원으로 주민으로서 마을 미디어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좋아서 하는 아니, 거죠, 뭐. 저는 일기 교육을 시에서 할 때 이제 네. 응시를 해서 교육을 거의 1년 받았어요. 맞아요. 저도요. 그렇죠. 1년 거의 1년. 이 교육이 아까워서라도 사실 안 떠나고 있는 것도 있고, 제가 또 지역의 스피커 역할을 좀 하면서, 저는 또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지역을 위해 조금 뭔가 봉사와 헌신과 또 내가 죽고 나서 이 지역에 이름 한 자 컨텐츠라도 남겨보고 딱 이런 열정으로. 포부가 아주 크신데. 네, 저희가 그때 생각나요. 일기 모집에 막 60명 오고 막 이래가지고 60대 1은 아니죠. 아니, 한 3대 1이었어요. 3대 1. 네, 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한 20명 모집한다는데 60명, 맞아요. 8명이 어디서 그렇게 몰려왔었는지. 그런데 이사도 가고 교육을 완료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요. 지금 더 많았던 인원들이 사실 좀 뭐 개인적인 건강상 또 개인적인 문제로 줄고 지금 한 25명에서 30명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공동체가 모여 있는 30명? 어떤 지원 없는 조직이 있을까요? 지금 전국적으로 마을 네네. 미디어에 대한 지원 자체가 지금 좀 부재한 상황이라서 네네. 잘 활동을 하고 있던데도 사실은 이제 활동을 좀 쉬는 네네. 그런 곳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지원을 도시재생에서 2년을 받고 지원이 끊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정말 아까 10,000원에 뭐 회비 얘기했지만 회비 10,000원의 내가면서 행복. 자발적으로 이제 마을 미디어 참여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가 뭐 그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기 교육하고 지금 3, 4년, 5년 차째 이제 방송을 이어오면서 소문 듣기로는 네. 그 창원시에 지원 조례가 미디어 지원 조례가 이미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뭐 그 혜택이나 지원이 어떻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건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가 이제 2021년도 9월에 네네. 개국을 했잖아요. 일기 이제 교육을 수료한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진해 마을 라디오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내걸고 이제 개국을 했죠. 다음 달인 이제 10월쯤에 창원시 마을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네네. 그때 이제 저희 그 개국과 거의 이제 맞물려서 사실은 조례가 나왔는데 이 조례 혜택을 저희가 받은 전혀 받은 게 조례가 제정된 것도 벌써 4, 5년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마을 이제 공동체 미디어가 우리나라 공동체 미디어 정책이 공영 미디어와 민영 미디어 이제 이원 체제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국가 정책 자체가 공민형. 그래서 공영 미디어는 뭐 KBS, EBS 뭐 이런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방송을 말하고 민영 미디어는 뭐 우리 케이블 TV나 뭐 위성 방송 뭐 네네. 이런 우리가 종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민영 상업적인 논리로 이루어지는 방송들이죠. 근데 요거 말고 이 두 영역 이외에 우리처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의 목소리를 담고 지역의 정말 작은 소수자들의 목소리 다양한 의견들을 담는 공론장의 역할을 하는 이제 공동체 미디어가 있죠. 네네. 이걸 이제 제3 섹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제3 미디어에 대한 대한 미디어로서의 제3 미디어에 대한 국가 정책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컨트롤 타워도 없고요. 국가 차원에서의 이 공동체 미디어 영역에 대한 정책도 없고 지원이 없다 보니 뭐 그 기초 지자체에서 지자체 장의 의지에 따라 뭐 지원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또 네네. 활성화 조례가 있더라도 우리처럼 창원처럼 의지나 예, 관심이 없으면 유명무실인 네.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이런 장비나 이런 거는 처음 이렇게 교육받을 때 시예산, 도시재생 예산으로 마련된 걸 시민들이 지금 교육받은 대로 사용하고 쓰고 있잖아요. 향후 그러면 이 기자재가 만약에 고장도 나고 이거는 소모성인데 이런 거 관리 체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 모릅니다. 모르신다고요? 이제 사실은 도시재생과 마을 미디어는 굉장히 맥이 잘 맞아요. 네네. 도시재생 자체가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건물을 뭐 깨끗하게 만들고 도로를 깨끗하게 만들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이제 하드웨어적인 요소도 있지만 네네.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건 그 안에 주민들의 삶을 또 공동체를 되살리는 또 뭐 그 안에 이제 경제 활성화도 들어가 있어요. 이런 네네.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같이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마을 미디어거든요. 네네네. 주민들이 모이는 하나의 이제 그 장소가 되기도 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거이기도 하고 서로 네네. 교류하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지금도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저는 여기 서부 지역에 주거를 하고 있지만 이동 뭐 경화동, 석동, 저기 남문지구 그렇죠. 이신데 라디오 우리 지금 예, 화면 밖에 있는 우리 기술 기술해 주시는 엔지니어도, 분도 예. 집이 남문이신데 네. 이 서부 지역에 올 일이 없어요. 근데 마을 라디오 때문에 이곳을 오고 여기서 커피도 한잔 하고 여기서 식사를 하게 되면서 마을 활성화에 또는 이거 뭐 도시 재생에 이 사람이 일단 드고 난다는 것에 공동체가 너무나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의 목적에 맞게 마을 미디어 네. 활성화 사업이 기획되고 운영되었던 거고 네네. 마을 미디어 활성화 근데 이제 사업의 목적이 목적에 끝났나요? 목적에 맞게 이제 교육을, 없어지고 망해도 된다 뭐 이런 거예요? 네, 교육을 받고 마련된 장비가 네네. 교육을 받은 제작단이 남아 있고 네. 그렇게 마련된 장비와 아니 지금 공간이 우리가 있는데 잘못했네. 사라졌어야 되는데 남아 있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시에서는 관심을 지속적으로 주지도 않고 지금 공간도 더부살이하다 쫓겨난 것처럼 갑자기 이틀 전에 통보를 받고 우리 난영 DJ가 예, 할 말이 많아요. 네, 할 말이 지금 왜냐하면 많아요. 시민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한다는 걸 관에서 지원하는 게 전국적인 이제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데 이미 있는 조직을 없애려고 하는 프레임에 우리가 지금 낚여져 있나? 이게 어떤 흩어짐의 경고장인가? 이제 더 이상 방송하지 마 하는 경고를 날리는 어떤 메시지인가? 좀 저희가 너무 해석을 이해를 잘못하고 너무 열심히 해온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시에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려고 하거든요 지금. 아까 처음에 우리의 시작은 사람이 좋고 또 방송이 좋고 또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우리는 이 사업을 열심히 지켜오고 해왔던 이 열정과 에너지가 시에서는 구박덩어리가 된 느낌? 그리고 지금 이 공간도 보장을 아예 해주면 저희가 여기서 계속 할 수 있다. 그리고 회의나 교육을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어떤 공간이라도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뭐 10월 달 전까지 뭐 전세 세 달이 사글세로 있다가 이제 떠날 때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장소도 다시 마련해야 되고 그렇다고 올 안에 이 조례가 막 시행이 되어서 예산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지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혹시 원하시는 것들이 어떤 게 있나요? 앞으로 어떻게 우리 라디오가 나아가야 될까요? 왜 저한테만 계속 물어보십니까? 네, 우리 편성국장님 네. 한번 얘기해봐 주세요. 지금 저희가 지금 그냥이 아니라 사실은 팀장님들 4명이 주축으로 저희가 마을 라디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4명의 팀장님들이 한 분이라도 이젠 라디오를 포기해야겠어. 시에서 우리를 나가라고 하네. 하면서 내려놓는 순간이면 아까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쩌면 이 각이 딱 맞아 버티고 있던 이 에너지들이 떨어지면 지금 살짝 대표님부터 뭐 딴 지역을 알아봐야 되겠다 말도 들리고 아니 왜 자꾸 허위 정보를 네. 그렇게 되면 하십니까? 이게 우리도 뭐 업을 하고 있지만 개인 직업도 있지만 이거에 올인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계속되지는 않거든요. 언제까지 내 돈을 써가며 뭐 밥을 사미겨가며 우리가 이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좀 구체적인 대안 뭐 이런 것들 생각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네. 것 같아서 편성국장님으로서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뭐 울지 마. 다들 눈에 눈물이 갑자기 촉촉하게 고이는 방송이 되어 버렸네요. 근데 제일 저희한테 절실히 필요한 건 지원. 조례에 의한 예산 네, 지원 편성. 지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냥 제 그럼 그 얘기를 생각에는. 하셔야 돼요. 왜냐면 시가 또는 오피니언 지역 리더들이 몰라서 지원을 못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고 우리가 너무 안 떠들어서 우리가 너무 엄살을 떨지 않고 너무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너무 버텨온 게 아닌가 안간힘을 쓰고 이제는 우리가 다 쓰러져서 갈기갈기 찢어질 때가 됐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2조와 진해조화에서 이슈 토크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도 사실은
우리 스스로 라디오에서 이걸 알리고 전하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맞아요. 저 은하 국장님 얘기를 네. 좀 들어보시고. 어쨌든 그 행정적인 관심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너네 잘하고 있으니까 뭐 안 도와줘도 잘하겠지.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이렇게 잘하고 있는 조직을 또 더 잘할 수 있게 또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면 네, 응원을 해주시고 네, 힘내서 할 수 있는 거고, 또 저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 장비 관리부터 해가지고 제작, 편집, 뭐 플랫폼 관리까지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서로 다 부담이 이제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즐겁게 하려고 모였는데 어느새 일이 되어버렸죠. 네, 그쵸, 스트레스 그래서- 못 참아서 도망 못 가서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의 분들에게 조금 도움, SOS를 요청했을 때 그분들에게서 몇 분이 도와줄 것처럼 하셔서 우리는 관심을 주시는가 보다 했더니, 방송국이니까 광고를 너희가 따와서 수입 사업을 내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MBC, KBS 공영 이런 방송도 사실은 방송 광고가 없고 어려워서 그걸 유지를 하기 위해서 힘든데, 저희는 지역을 공공을 위해서 개인 사업자로 움직이는 미디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저희가 뭐 진짜 진해 대한민국 대표 뭐 마을 라디오가 되는 정도 수준 아니고서는 이렇게 개인적인 뭐 수입 사업을 위해 움직인다는 것은 공공 미디어의 어떤 기치에도 맞지 않고 정말 무지한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상 목사님 그 제안 들어보셨죠? 그렇게 누가 많이 말씀하셨... 들어봤죠. 그래서 사실 뭐 광고를 따서 해라, 뭐 우리 그래도 뭐 마을 라디오고 마을 미디어니까 영상을 제작해서 뭐 다른데 판매하고 수입 사업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수익이라든지 판매가 들어가는 순간 이익 집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말 홍보해주기 싫은데 개인이나 뭐 전체적으로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네네. 뭐 맛이 우리가 없다거나 생각했던 네. 그 원래 방송의 어떤 진정성이- 진정성이 떨어지게 되죠. 네, 떨어질 그리고 수도 있죠. 뭐 갑자기 감사하기도 해요. 우리를 KBS, MBC 수준으로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확 나가면 광고가 막 들어오는. 그리고 장비나 저희 구조가 지금 송출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는 녹음을 해서 송출하는 유튜브나 팟빵을 하는 거예요. 라디오에서 또 뭐 진해 마을 라디오 FM 찾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닌데, 그런 어떤 장비라든지 시스템 구축이 전혀 되지 않고 지원도 계획도 아무것도 없어서 또 몇몇은 너희끼리 좋아서 하는 거 아니냐, 지역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또 하셨더라고요. 그럼 시에서 시작을 하지 않으셨어야 되는데, 우리 대표님 한 말씀 해보시죠. 니네끼리 좋아서 하는 동아리 아니냐. 아니 동아리 성격도 있습니다. 마을 미디어 안에는. 그리고 마을 미디어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들어졌지만 사업에 지원 없이 그냥 만들어진 마을 미디어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민 참여라는 것이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기 때문에 이걸 뭐 억지로 계속 간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원이 굳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정부나 또 상업적인 논리에서 독립돼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수익이나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주로 하고 우리 지역의 역사, 또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방송이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진해라는 공동체 안에서 소수자들이 있어요. 노인이나 여성, 이주민, 성소수자, 정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담는 것이 마을 공동체 미디어의 역할이거든요. 네네. 우리가 아직 여기까지는 역량이 닿지를 못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지금 이제 담기지는 못하지만, 이런 것이 이제 되려면은 사실은 독립적이어야 해요. 그래서 뭐 행정이나 또 뭐 정치 권력이나 또 상업 논리에서 독립적으로 우리 이제 대한 미디어로서 활동을 하는 건데요. 그럼 왜 지원을 해야 하느냐? 우리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얘기했듯이 상업적 논리를 따라가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역의 소수자의 목소리를 담고 소수의 의견을 담고 토론할 수 있는 미디어, 주민들이 만드는 미디어,
어떠한 권력에 맞습니다. 휘둘리지 않는 미디어이기 때문에 가치를 갖는 거고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인 거죠. 네네. 네. 이번에 그 산불로 인해서 그렇죠. 군항제 재난방송. 모든 일정이 네. 갑자기 취소되고 막 변화되고 했던 것도 기존 미디어가 다 담아낼 수 없었던 부분을 우리가 뭐 축제 선양 회장님을 모셔서 직접 그 소리를 담아내기도 하고 시의성 있는 그 지역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진해의 어떤 입이 되어서 또 주민들의 마음도 들어봐주고 우리들만의 이야기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 역할도 사실은 했었잖아요. 네, 이 군항제 때 이제 저희는 축제 방송을 하지만 네네. 사실은 이번엔 산불도 그렇고 지난 코로나 때 네네. 많은 공동체 미디어들이 재난 방송을 또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지역에서 공유되어야 되는 정말 시급한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창구가 공동체 미디어였던 거죠. 이제 이런 것이 하나의 가치고요. 또 하나의 가치가 있다면 여기 있는 분들이 근 1년의 마을 라디오 교육을 받고 지금 이제 처음엔 방송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네네. 거의 장비까지 만지면서 방송쟁이들이 됐죠. 전문 방송인들이 되었는데 네.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을 공동체 미디어예요. 그래서 네네. 주민들이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직접 무언가를 미디어에 접근해서 제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래서 미디어 교육이 필요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개인 방송을 그냥 쉽게들 하고 맞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어쩌면은 미디어의 접근성이 이렇게 쉬워지고 누구나 방송을 하는데 굳이 공동체 미디어가 뭐가 중요한가? 모두가 접근이 잘 되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을 담느냐 그 안에 맞아요. 그것이 있죠. 콘텐츠. 우리가 네. 추구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담는 그런 작은 목소리를 담는 미디어가 또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교육하는 창구가 공동체 미디어인 것이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 이제 거대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이 있죠.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많은 것을 접근하고 정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차단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선택된 것들만 이제 받게 되죠. 접촉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네. 이 지금 마을 공동체 미디어 안에서 주민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미디어는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진해마을 라디오가 아직은 사실 이제 뭐 저희 역량은 어느 정도는 됐다고 보는데요. 지원의 한계 때문에 주민의 이제 일반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이런 거 뭐 재난 방송 이런 역할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지만 네네. 그래도 우리가 지난 지금 얘기하셨던 군항제 때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전달하고 우리 안의 내부 사정을 얘기하는 그런 공론장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지역의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담고도 있죠. 그것이 진해마을 라디오가 하고 있는 현재 역할인 거죠. 네, 저는 그 저희 계곡과 거의 비슷하게 조례 제정이 되었다 그래서 저희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가 제정되었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그랬더니 지금 뭐 저희 진해마을 라디오가 저희 지역 최초의 마을 미디어 공동체인데 최근에 뭐 한두 개 생겨서 있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직접 제작, 촬영, 기획까지 하는 데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이야기를 그냥 촬영을 해서 업로드해주고 예산으로 교육받아가지고 지원하고 이런 시스템은 있지만 매주 한 뭐 또 매달 지속적으로 지금 떠나라고도 떠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올려오는 단체는 저희 진해마을 라디오 콘텐츠가 영상도 지금 엄청 그 방송도 많이 업로드가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전국적으로도 또 미디어 대표 사례로 뭐 잡지에도 실리고 막 소문도 나고 또 KBS에서도 취재를 나와서 출연도 하고 뭐 주변에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정작 창원시에서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향후 이렇게 진해마을 라디오 이렇게 귀한 시민들의 모임이 흩어지지 않도록 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방송 장비의 이런 관리 대책 이런 것들이 시급할 것 같고요. 또 미디어 조례가 어차피 있으니까 이 미디어 지원 조례를 어떻게 수립해서 실천하느냐 구체적인 지원 예산 마련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뭐
그 관이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라서 시민들을 모여져 있는 것이고 시민들이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더욱더 시에 협조적인 사람들이 또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과 함께 계속 소통의 창구를 많이 가지면서 또 서로가 이야기해 보면 별거 아닌데 어쩌면 이게 그 진해역 안에 살고 있는지도 몰랐다가 옆집 사람 네. 영화에 나오는 그- 옆집 사람입니까? 지들처럼 이렇게 너무 놀라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역지사지로 왜냐면 공무원은 또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저희의 뭐 홍보가 부족했다. 우리의 역량이 약했어서 몰랐다가 이번에 알게 되셨으니 이런 조례나 지역의 리더분들도 좀 앞장서셔서 주민들의 모임들이 이런 미디어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도록 힘을 실어주면 좋겠어요. 저는 딱 오늘 여기 와서 첫 방송을 해보니까 요 단독주택 같이 이 공간을 어디로 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진해 여기 역 광장에 이음센터도 생겼고요. 밑으로는 보테가라고 건물, 그다음에 벚꽃마루, 그리고 진해역도 지금 공사 리모델링하고 이 옆에 TMO 건물까지 리모델링 다 되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주민이 다 떠나고 청년도 없고 사업도 잘 안 돼서 상가도 다 한 집 건너 다 문을 닫고 있는 시점에서 모여있는 시민 공동체를 위한 공간 마련이 어렵다면 이거는 창원시나 리더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네. 이제 창원시 마을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요. 왜 만들었는지 지금 아까서부터 계속 의구심을 이제 드러내고 계시는데 네네.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죠. 네네, 감사하죠.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네네. 마을 미디어에 대한 지원이 일단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네. 아까 이제 저희 이사 문제를 협의하면서 시하고의 자리도 가졌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것이 이후에 위탁 문제에 진해역 위탁 문제에 논의가 있을 때 저희 진해 마을 라디오도 좀 그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논의를 좀 하고 또 정보도 좀 공유해달라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도시재생과에서 일단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여기 TMO 위탁 문제는 없나요? 아마 이것도 여기 있을 와서 거예요. 보니까 단독주택 같고 왜냐하면 진해 역사는 또 역사적인 어떤 네. 그 가치 때문에 다 이쪽으로 저희가 마음이 오시나 보죠? 소유할 수 있거나 우리가 또 문을 닫아놓고 장비 관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게 있어서 사실은 뭐 몇 천만 원 몇 억 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또 저희는 하나의 장비가 고장만 나도 방송을 전혀 제작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걸 모두가 같이 사용하는 문화유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람하러도 또 오갈 수 있고 그래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단독으로 있는 이 건물이 오히려 교육을 하고 저희가 방송을 제작하고 이렇게 하게 사용하기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 혼자 그냥 들어서 한 번은 그 공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진해역이든 이제 뭐 이거 TMO든 간에 저희 진해 마을 라디오가 사용하는 이 장비는 모두의 것이에요. 네네. 저희 진해 마을 라디오가 이것을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네. 스튜디오도 공유 스튜디오인 거죠. 그래서 주민 누구나 함께 제작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참여인 거고요. 그거를 시가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우리가 이번에 이사 때문에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있었고 기사로도 나가고 했는데 모르는 분들은 모르시고 그래도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 진해 마을 라디오를 알게 된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네, 전국 미디어들이 이런 일이 진해 마을 라디오가 모범 사례로 잘 운영되고 시민들의 모임이 아주 잘 되고 있고 방송 제작도 잘 되고 있는 거 알았다가 이렇게 위기에 몰려서 방송 중단 사태가 생길 것 같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막 지금 네. 동시다발적으로 난리가 지원을 나고 해주셨죠. 네, 그러니까 지역의 전국- 미디어에서도 전국 기사화 마을 미디어 시켜주시고 이제 연대가 있어요. 마을 네네. 공동체 미디어 연대에서 진해 마을 라디오 이번 이제 그 행정적인 문제와 진해 마을 라디오가 이렇게 급하게 진해역에서 쫓겨나가게 된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네네. 대한 항의와 지원이 또 좀 있었고 지금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원의 진해 마을 라디오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전국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맞부딪힌 위기라고 인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태세를 와.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후속 기사도 계속 지금 네. 지켜보고 또 기사화해 주신다고 하는 그렇죠. 기자님들이 또 우리 지역의 또 감사하게. 언론에서 진해마을 라디오가 네네. 하나의 대한 미디어로서 시민 미디어로서 대표성을 띠고 네, 있으니까. 갖고 있다고 네네. 생각을 하고 좀 관심을 갖고 기사도 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지역 사회가 진해마을 라디오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고요. 또 제작단도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이제 정비를 좀 해서 잘 진행을 해야 될 것 제도약의 같습니다. 계기가 또 되었으면 그럴 수도 있을 좋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함께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미아 국장님? 네. 네, 일단 저 솔직히 막 작년에 막 너무 지쳐가지고 말만 네. 하면 울고 행사를 저희가 공개 방송 이런 것도 하는데 할 때마다 하면서 맞아요. 힘들어하셨는데 네. 나에게 마을 미디어란 나의 바로 그렇게 들어온다고? 아니, 어떤 것들이 네. 힘드셨나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 힘든 거를 말하려고 하면 지금 짧아요. 네. 안 돼요. 예, 할수 그래서 없고. 나에게 진해마을 라디오란 네,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약간 육아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셋 제가 키우는 이제 애들을 키우면서 네, 뭐 우울감도 느껴봤고 성취감도 느껴봤고 뭐 좌절감도 느껴봤고 그러네. 뭐 행복한 것도 느껴봤고 오. 다 느껴봤는데 이 진해마을 라디오를 한 5년 차 하면서 이 모든 감정들을 다 같이 느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키운 자식을 네. 버릴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육아는 끝이 없다고 하는데 진짜 나에게 진해마을 네. 라디오는 육아다. 네, 맞습니다. 요즘 진마라 사춘기입니다. 네. 맞아요. 진풍노도의 시기예요. 네. 그래도 애들이 이제 시집장가 가고 나이 들면은 자식이 보험이라고 지금 보험 잘 들고 계시는 거 맞죠? 그래야 될 텐데. 네, 우리 현상 국장님. 저는 딱 듣고 제 답변이랑 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오, 저는 저에게 진해마을 라디오는 청춘이다. 맞죠. 20대 후반에 맞아요. 함께 맞아요. 하셔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30대를 이제 맞아요. 향해 가고 벌써 계시는. 숫자 앞자리가 바뀔 정도로 같이 하고 있는데 정말 여기에서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해봤고 또 이렇게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랑 또 사실 제 나이에서 뭐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를 다 만날 기회는 흔하지 않잖아요. 요즘에 뭐 세대 갈등이다 이런 것도 되게 많은데 여기 와가지고 어르신들이랑 대화하면서도 많이 배웠고 좀 엄청 잘 챙기고 또 엄청 어른들의 기술 가르치는 것도 친절하게. 맞아요. 잘해요. 그래서 다들 고마워하고 똑순이라고 우리 편성국장 칭찬이 자자한 그런 청년입니다. 라디오란 청춘이다. 우리 대표님. 그 옛날에 중원 로타리에 네. 팽나무가 있었다고 하죠. 네. 저는 이제 마을 이제 공동체 미디어가 그런 그 정자나무 마을마다 있는 당산나무이기도 하고 이런 나무의 그림이 이렇게 떠올라요. 근데 이제 이런 나무가 있어도 뭐 되고 없다고 해서 마을이 어떻게 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이 마을의 가치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축제도 벌리고 뭐 그 밑에 와서 시금치를 팔 수도 있어요. 다양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무 한 그루가 진해에 튼튼하게 살아남아서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질문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시대의 기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남아있는 컨텐츠를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보게 되면 그때의 진해, 지금 우리가 방송 속에서 예전 80년, 70년대 진해 역사 또 추억도 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저절로 아카이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 지역의 역사와 기록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진해 소식과 함께합니다. 채널 고정. 우리는 진해의 모든 것 좋아하네. 우리는
진해의 모든 것 사랑하네. 산과 바다 하늘까지 좋아요. 인정 많고 살기 좋은 진해죠. 우리는 진해의 모든 것 좋아하네. 우리는 진해의 모든 것 사랑하네. 아름다운 진해는 볼 것도 많아. 벚꽃 피는 군항제 인순신장군. 구비구비 바닷길 편백숲이지. 랄라랄랄랄랄라 랄라랄랄라. 청정바다 진해는 해산물 좋아. 네, 우리 진해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채널 고정. 네, 오늘 2부에서는 진해마을 라디오 제작단 3기 감성 발라더 이성준님과 함께 우리 동네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옷을 맞춘 게 아닌데 그러게나 말입니다. 블루 네. 컬러로. 오늘은 또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아, 네. 일단은 오늘도 제가 6월에 있을 따끈따끈한 문화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제가 6월 소식을 전하기 전에 저희가 저번 달에 전해드렸던 소식 중에 하나, 그 국제합창제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었습니다. 네, 경상남도에서 구원에서 함께했던 네. 경남 국제합창제 그쵸, 1회 말씀하시죠? 처음이었어요. 네. 네. 예, 말레이시아, 호주, 싱가포르,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 참여한 다양한 합창단들이 참여를 하여서 제1회 경남 국제합창제를 잘 마쳤습니다. 아, 너무 멋지더라고요. 아, 장난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 또 남자분들 노래 합창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네, 함께 통역으로 참석하셨죠. 아, 그렇죠. 제가 이야, 네, 제가- 영어가 좀 되시더라고요. 네, 조금 했습니다. 네. 그 성산호톨에서 이틀 동안 진행을 하였고요. 마지막 날에는 저희 창원 상남 분수광장 야외 무대에서 진행을 하였는데 끝나고 댄스 타임이 있었어요. 네. 댄스 타임이 있었는데 외국 분들이 함께해서 그런지 뭔가 그 외국에서 하는 하우스 파티 뭐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네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레이시아 팀을 맡았는데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너무 정이 많이 들었고 내년에 그 제 2회 국제합창제가 있으면 있으면 또 함께 하고 싶다. 아, 그럼요. 또 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게 하루만 하면 좀 정들 시간이 없을 텐데 아, 그럼요. 뭐 2박 3일의 일정을 네. 계속 함께 하다 보니까 네네네. 정도 들고 아, 정이 많이 들었어요. 갈 때 막 그 합창 단원들이 막 우리 가이드님을 막 엄청 통역했다고 감사하다고 아, 좋아하더라고요. 자, 감사합니다. 네, 추억이 그만 졌고요. 네 추억이 다음 제가 소식, 너무 젖었습니다. 다음 네. 소식 전해주시죠.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첫 번째 소식은요. 진해구 시민 어울림 음악회입니다. 6월 18일 수요일 저녁 7시 진해루 야외 무대에서 진행됩니다. 출연진은 트로트 가수 황민우, 나건필, 배진아, 박태희 그리고 비스타, 마지막으로 저희 옆에 계신 조난영 DJ가 소속되어 있는 창원시립합창단까지 멋진 음악으로 수요일 저녁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실 분들이 오시니까요. 많이 구경하러 오세요. 네, 창원시에서 주최하는 어울림 음악회인데요. 네. 저희 합창단 소속 성악가들 2분이 출연하고 합창단 전체가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혹시 가서 저를 찾지는 마세요. 네. 네. 아, 그리고 참고로 비용은 무료입니다. 네. 야외 무대니까 진해루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소식 이야기하기 전에 혹시 조난영 DJ는 댕댕이라고 아시나요? 알죠. 네. 저 뭐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지금. 질문이라고 지금. 아, 네. 네. 댕댕이는 그 멍멍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네네. 네. 그 대라는 글자를 보면은 이게 뭐라고 볼 수 있는 그 것에서 착안되어 가지고 아, 예.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죠, 난 그렇죠. 댕댕이는 알고 있었는데 멍멍이를 왜 댕댕이라고 할까 생각만 그렇죠. 하고 그런 있었는데. 의미에서 제가 여쭤본 아, 겁니다. 멀리서 네. 노안이 오신 분들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멍멍이 댕으로 그렇죠, 보이는구나. 그렇죠. 네. 네. 그 멍멍이를 진짜예요, 그거? 네, 진짜예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 네, 댕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유행이 되었습니다. 자, 창원에서 펫빌리지 반려동물 문화센터 보호자와 함께하는 창원 댕댕이 학교가 열린다고 합니다. 또 이게 반이 나눠져 있어요. 그 노견 대상으로 하는 할멍이, 그 돌봄 할멍입니다. 할멍이. 할멍. 네, 할멍이. 할아버지 멍은 안 돼요? 네네네. 아, 네. 노견. 노견, 네. 네. 노견 대상으로 한 할멍이 그리고 돌봄반
그리고 성견 대상으로 하는 멍멍이 행동 수정반이 있습니다. 오. 이것도 뭐 교육비는 무료고요. 참여 반려견 동물 등록은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확인 잘 하시고요. 교육 일정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시고 날짜도 확인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 희생한 국가유공자 등을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한 제7회 창원사랑 보훈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네. 이것도 6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10분까지 창원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진행하고요. 참석 대상은 국가유공자, 보훈가족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와서 볼 수 있으니 많은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18일 수요일에는 네. 그 낮에 아까 소개해 주셨던 그렇죠. 이 공연 보시고 보시고 보훈 공연 보시고 저녁에 진해 어울림 공연 보러 그렇죠. 오시고. 그렇죠.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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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창원문화재단에서 주최하고 예술의 전당에서 후원하는 네네. 2025년 창원 역사민속관 예술의 전당 영상화 사업 SAC 온 스크린이 있습니다. 네. 네, 역사민속관 영상실에서 진행을 하고요. 네. 5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꼭 한다고 합니다. 네, 5월은 이미 끝났고요. 네네. 네, 6월은 심청이라는 제목으로 발레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네, 사전 예약 접수고 무료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6월뿐만 아니라 7월, 8월, 9월, 12월까지 다양한 주제로 하는 공연들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방송 꼭 잘 챙겨 봐주세요. 제가 네네. 네, 달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기 지금 소식에는 없지만 네. 6월 26일 마지막 주간 네네. 목요일인데요. 네. 창원시립 합창단 네. 올해 새로 취임한 지휘자 취임 연주가 있습니다. 네.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오. 천지창조 전권 이렇게 곡을 감상할 수 있는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곡을 다 아시는데 언제는 벌써 매진이 되었어요. 그러나 무료고요. 무료 공연이다 보니까 노쇼가 많습니다. 아마 현장에 오시면 한 7시 15분 이후에 풀어진 표로 통해서 네. 거의 입장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많은 빈좌석 여러분 꼭 오셔서 꼭 채워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창원시에는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맛집도 정말 많고 맞습니다. 네, 볼거리도 너무나 많은 곳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더 제가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럼 저희가 방송을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아유 너무 지금도 많은 걸 소개해 그렇죠. 주셨습니다. 많은 걸 소개해드렸죠. 소식 담아 오신다고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네 다음 달에도 기대할게요. 네, 다음 달에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진해에도 라디오가 있다. 창원 마을 미디어의 시작, 마을 공동체 미디어 진해마을 라디오 이야기. 열정으로 인내로 버텨오신 분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었고요. 우리 성주 DJ가 준비한 6월의 지역 다양한 소식 함께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감성 발라더 이성주님의 노래 내 영혼 바람되어 함께 하시면서 나라 위에 희생하신 분들 기억하는 하루 되시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2025년 6월에 함께한 제이조와 진해조와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천의 바람이 되어 찬란히 빛나는 눈빛 되어 곡식 연그는 햇빛 되어 하늘한 가을비 되어 그대 아침 고요히 깨나면 새가 되어 날아올라 밤이 되면 저 하늘 별빛 되어 부드럽게 빛난다워. 그곳에서 울지 마오 나 거기 없소 나 그곳에 잠들지 않았다오 그곳에서 슬퍼마오 나 거기 없소 그 자리에 잠든 게 아니라오 나 거기 없소 이 세상을 떠난 게